성탄절을 앞두고 서울 종로 5가 일대가 성탄 뜨개옷으로 장식한 가로수들로 줄지어 서 있습니다. 가로수들은 오는 12월 말까지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쁨을 전할 예정입니다. 백석예술대학교 외식학부가 외식푸드 마켓데이를 진행했습니다. 맛의 축제를 통해 경험을 쌓고 사랑을 실천한 행사 현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순례길 조성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기념하며 감신대 순례길을 조성했습니다. 잠시 후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CTS 뉴스입니다. 서울 종로 5가 거리 일대가 크리스마스 트리니팅으로 꾸며졌습니다. 따뜻한 옷을 선물 받은 가로수들이 성탄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김인혜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 종로 5가 일대 가로수들이 각자의 몸에 맞게 짠 따뜻한 손뜨개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성탄절을 상징하는 빨강과 초록색 바탕에 세상의 빛을 상징하는 초, 선악과를 표현한 사과, 장미꽃 등 디자인도 다양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며 이 땅에 평화와 소망, 사랑을 전하고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한 두 번째 크리스마스 트리니팅이 시작됐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셔서 평화와 또 소망과 사랑의 그런 것을 주로 오신 그런 축제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나만 생각되고 또 나의 즐거움만 찾는 그런 크리스마스로 변질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이런 원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올해는 60그루의 성탄 뜨개옷을 입혔습니다. 이를 위해 3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10주 동안 작품을 손수 제작했습니다. 삭막했던 거리에 형형색색의 옷을 입은 나무들이 멋진 풍경을 연출하면서 자원봉사자들도 시민들도 마음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따뜻함이 전해짐이 내 손길로 인해서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게 된 거예요. 오고 가는 사람들이 칭찬도 많이 해줬고 개죽에는 또 외국인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뭉클함이 있었어요. 그날. 올해 크리스마스 트리니팅은 서울뿐 아니라 제주도와 전남 광주에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 교회 앞 크리스마스 트리니팅 항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확대되어 나가서 전국적으로 크리스마스 때 정말 크리스마스의 문화를 다시 한번 세워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한편 총회 문화법인은 올해도 캐롤 음원을 제작해 공유했습니다. 15곡의 캐롤 음원은 총회 문화법인 예장 문화법인 허브 유튜브를 통해 저작권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지난해 국내 외식업 시장 규모가 100조 원을 돌파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특히 음식 관련 콘텐츠가 대중적인 인기를 끌면서 외식 시장의 활기가 상당합니다. 미래 외식업계를 밝힐 이들이 특별한 마켓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마켓인지 장현수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화려한 연어회덮밥, 중식과 해물라면, 다양한 베이커리에 음료까지 눈과 입이 즐거운 외식의 향연. 백석예술대학교 외식학부가 준비한 외식푸드 마켓데이 현장입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대기자들이 줄을 서는 이른바 오픈런이 있을 정도로 올해 행사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외식푸드 마켓데이는 재학생들이 실습 품목을 직접 제작하고 판매해볼 수 있는 경험회장이자 학부 내 전공끼리 협업하며 외식업 실습,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본교에 입학해가지고 본인들이 메뉴를 개발하고 메뉴를 구성해서 본인들이 직접 만들어서 이제 판매까지 해보는 이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모르고 먹으면 학생들의 작품인지 요리사의 작품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수준 높은 음식들. 이 음식들이 특별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백석예대. 외식학부는 나눔과 선교를 실천하고자 팀별 수익 중 10%를 교내 선교기금으로 교목실에 기탁했습니다. 외식푸드 마켓데이가 단순한 실습 차원에서 나아가 캠퍼스 복음화에 함께하는 행사란 점이 돋보였습니다. 학생들이 만들어서 판매한
금액의 10%를 우리가 띄어가지고 우리가 선교 활동하는데 또 우리가 또 사용하는 좋은 취지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학생과 교직원, 지역 주민을 위해 전공을 살려 행사를 준비한 참가생들. 미래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경험은 곧 자산입니다. 저희가 지금 졸업을 앞두고 있어서요. 동기들끼리 이제 졸업 전에 추억 하나 쌓고자 했던 거라서 되게 뜻깊고 좀 힘들긴 하면서도 또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저희 외식학부에서는 마켓데이에서 이렇게 학생들이 직접 만든 빵이나 음식, 음료 등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있는 되게 큰 행사거든요. 그래서 꼭 저희 추억의 길이 남을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성 어린 맛과 서비스를 느낄 수 있었던 외식 음식의 축제. 학생들에게 경험과 더불어 캠퍼스 보그마 일주의 기회를 주는 장이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기념하며 감신대 순례길을 조성했습니다. 최근 순례길 조성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이번 감신대 순례길은 순례길 3.0의 개념과 문체부가 추진했던 종교 문화유산의 길 사업의 노하우를 담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감리교 신학대학교. 그중에서도 제일 먼저 지어진 역사박물관에서 종소리와 함께 순례길 여정이 시작됩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기념해 감신대 순례길을 조성했습니다. 순례길 코스는 스크랜턴 선교사의 박애 정신과 시약소의 흔적을 따라가는 스크랜턴의 길, 동대문교회 턱까지 이어지는 독립운동의 길, 남감리교회와 여성선교 역사를 따라가는 캠벨의 길 등 6개 테마로 구성됐습니다. 서대문 지역이 민족과 세계 가운데 뜻깊은 그런 역사적인 자리임을 알리는 계기를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번 감신대 순례길은 순례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순례길 3.0 개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순례길 3.0이란 단순히 종교적 상징을 넘어 현대인의 성찰과 치유를 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순례를 의미합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의 종교유산의 길 사업을 비롯해 각 지자체의 도시재생 사업과 종교단체의 역사보존 노력이 결합하며 순례길 조성 사업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례길이 신앙 상징성과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모델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체부 종교유산의 길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감신대 옥성삼 객원 교수는 이번 감신대 순례길 조성 과정에서 해당 사업의 노하우를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러한 순례길 개발이 종교유산의 기능을 사회적 공동체 유산으로서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의 캠퍼스 중에서 가장 오래된 캠퍼스, 역사성이 있습니다. 근대화와 복음의 언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적용받았으면 좋겠고. 교단의 역사적 유적지를 보존하는 동시에 현대인들에게 정신적 휴식과 성찰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순례길. 감신대 순례길은 시범 사례로서 종교와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 신자들과 우리 다음 세대에게 큰 자부심이 될 것입니다. 계속 발전돼 나가는 우리 감신대 순례길이 되기를 격려하며. 감신대 순례길은 올해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대한성서공회가 제142회 정기 이사회를 열고 최근 출간한 새 한글 성경 사업 보고와 새 이사들을 선임하는 등 회부를 진행했습니다. 성서공회 권희현 사장은 올 한해 국내 31만여 권의 성서를 보급했으며 세계 102개 나라에 194개 언어로 지난해보다 63만 부 증가한 423만 부의 성서를 제작해 보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성서공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13년간 연구, 번역한 끝에 최근 발간한 새 한글 성경을 여러 형태로 개발해 보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날 교단 대표 4명, 찬성회원 3명, 총 7명의 이사를 선임했으며 호재민 총무를 재선임했습니다. 회무에 앞서 기도회에서는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가 삶의 현장에서란 주제로 설교를 전하고 축도했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제41회 대표회장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장총 권소동 대표회장은 한국장로교는 한 뿌리였고 한 현재 자매의 공동체였다며
샬롬 부흥운동을 통해 한국장로교회 연합을 이루고 한국교회 치유와 회복운동에 앞장서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권 대표 회장이 상임특별위원장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날 취임 예배에는 교계를 비롯한 정계 인사들이 참석해 축하했으며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김종혁 총회장은 설교를 통해 역사와 민족이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2024 필리핀 김치 페스티벌이 필리핀 한국전 참전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세계 김치의 날을 기념해 필리핀 한국전 참전용사 가족들에게 한국의 김치를 알리기 위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필리핀 한인 총연합회가 주최하고 망고 장학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재외동포청 그리고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이 후원한 가운데 여러 기업이 함께 참여해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김치 행사에 많은 필리핀들이 참석해 주시고 이 만드는 과정을 즐기는 과정을 보면서 엄청 뿌듯하고 굉장히 뜻깊은 하루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뜻깊은 날에 많은 이 필리피나가 참석해서 정말로 호황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수 있게끔 노력할 걸로 약속드리겠습니다. 필리핀 김치 페스티벌에서는 김치를 나누는 것을 넘어 김치를 만드는 방법을 전수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한편 필리핀 한인 총연합회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한국과 필리핀의 문화 교류가 이어질 수 있도록 행사에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한국교회 필리핀 선교 50주년 희년 기념대회가 필리핀 클락에서 열렸습니다. 한국교회 필리핀 선교 50주년 희년 기념사업회와 월드미션 필드 소사이어티가 공동 주관한 이번 대회는 세빛복지재단 안효환 목사, 중흥교회 엄신형 목사를 주강사로 총 10명의 강사가 참석한 가운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강사들은 선교사의 성령 충만, 한국교회 열매, 그리고 필리핀 선교의 세계화 등을 나누며 50주년 희년의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모든 선교사들이 얼마나 수고 많아요. 다 성령 충만합니다. 이번에 더 충만해서 하고자 하는 선교에 막힌 일이 없도록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고 왔는데 이제 남은 시간에 그 역사가 일어날 줄을 확신하고 대회 기간 중 이어진 필리핀 한인 선교사의 분야별 선교 보고는 50년 선교 역사의 반성과 회개뿐만 아니라 앞으로 50년의 필리핀 선교 여정의 새로운 과제와 열매를 기대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 필리핀 땅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번 선교대회를 통하여서 지난 50년 동안 사역하셨던 우리 선교사님들이 위로받고 회복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한편 한국교회 필리핀 선교 50주년 기념사업회는 희년대회를 기점으로 선교의 비전을 나눌 강사와 선교사를 초청한 클락 포럼을 매년 개최할 계획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가 제37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경기총 오범열 직전 대표총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총회에서 2025년 경기총을 이끌 신임 대표총회장으로 화강교회 윤호균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우리 민족이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지역의 31개 시군 지역 기독교 총연합회와 함께 종렬한 목사님들과 함께 경기 복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경기총 윤호균 대표총회장은 연세대 신대원 총동문회장, 예장 백석 증경총회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화강교회 당회장, CTS 86개 교단 목회자연합회 대표 총재 등으로 활동하며 한국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목포 시온송교회는 40년 동안 교회를 심우하며 섬겨온 정용환 목사를 원로 목사로 추대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계 지도자와 성도들이 참석한 예배에서 예장합동 목포노회 노회장을 지낸 정래환 목사가 예비된 면류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수고한 정용환 목사에게 하늘의 면류관이 예비됐음을 축하했습니다.
1985년 목포 시원성교회 담임으로 부임한 후 40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원로 목사로 추대된 정용환 목사는 지난 시간 한순간도 도우시는 손길을 거두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 사랑으로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함께해 준 목포 시원성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목포 베델교회가 22일 성도들이 추수감사 예물로 마련한 사랑의 쌀 1,580kg을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과 나눴습니다. 전달식에서 목포 베델교회 유경원 목사는 지역사회를 위해 교회가 할 일은 무엇이든지 협력하겠다며 도움이 절실한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어 감사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잘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1,580kg의 쌀을 목포시 장애인 복지관, 목포 아동원, 목포시 하당 청소년 문화센터와 목포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전달했습니다. 김해시 기독교연합회와 예장고신 동성애 대책위원회가 동성애 대책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퀴어 신학의 문제점을 주제로 열린 강의에서 코리아교회 고형석 목사는 퀴어 신학도 문제지만 동성애를 포장해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는 동성애 인권신학은 사이비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참석자들은 동성 커플에게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인정한 판결에 대한 반대 서명을 했습니다. 명수대교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아 부흥성회를 열었습니다. 말씀을 전한 물맷돌교회 안호성 목사는 신자병법이란 주제로 다윗의 인생을 통해 깨달은 믿음의 법칙과 승리의 비결을 전했습니다. 이어 솔리데오 합창단, 송정미 사모 등을 초청해 찬양 축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명수대교회는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MSD 오케스트라를 만드는 등 지역 복음화를 위한 다양한 사역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CTS와 알파코리아가 2024 전국 워크숍 터칭 더 메리지 코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7주 과정의 프로그램을 하루 동안 체험할 수 있도록 진행됐습니다. 메리지 코스는 영상과 별도 책자를 통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성경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부부관계 개선을 돕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 워크숍 터칭 더 메리지 코스는 12월 12일 서울 허브교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주 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가 20일 청주 신흥교회에서 제27회 찬양제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청주 신흥교회 김학섭 목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도 왕이신 하나님을 송축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찬양제에선 충북 CEO 선교회와 충북교육청, 충북도청과 청주기독법조회 등 7개 기관이 참여해 은혜, 십자가 군병들아 등의 찬양곡을 합창하고 각 기관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이 아닌 소망을 이야기한다. 요한계시록 주해,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론 등 신약의 유일한 예언서인 요한계시록. 관련 권위자로 불리는 김추성 교수가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의 분별력 있는 말씀 묵상을 위해 해설서로 펴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만 국한하지 않고 성경 전체 흐름을 고려하면서도 무엇보다 한국교회의 상황과 문제에 주안점을 두고 집필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여전히 사실 번영, 축복, 성공 메시지, 또 웰빙 메시지가 대세를 이루는데 사실 계시록을 읽어보면 축복이나 번역을 약속하지 않아요. 어떤 때 보면 그냥 순교당하라는 거예요. 최고의 증인은 순교에 있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마음에 두면서 주석을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원리를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등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예언들을 신학적으로 파헤칩니다. 김 교수는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영광을 강조한 말씀이라면서 우리가 그 소망을 놓치지 않고 담대하게 살길 당부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소망을 일깨우고 경각심을 일깨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짧은 생인데 이것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영원한 관점에서 볼 때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좀 가슴을 피고 좀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위기의 한국교회를 위한 대안과 방향을 제시한 책,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입니다. 저출생과 젊은 층들의 교회 출석률 하락, 가난한 성도들의 증가 등 한국교회가 극복해야 할 문제점들에 대해 국내 신학자와 목회자 26명이 지혜를 모았습니다. 특히 자라날 다음 세대를 우려하면서 성경과 역사, 현실적 관점에 기반해 어떻게 신앙의 자녀들로 교육할 것인가에 대해 조명합니다. 로잔 서약에 근거한 기독교 인성 교육의 필요성, 루터의 시선으로 바라본 다음 세대 교육 등을 살펴보며 신앙 계승의 대안과 사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한국교회를 위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인도해야 한다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실현되길 바란다고 전합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북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모두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은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데 이어 한 달 만에 연 3.25%에서 연 3%로 추가 인하하고 올해와 내년의 경제 성장률도 각각 2.4%에서 2.2%로 2.1%에서 1.9%로 조정했습니다. 내수 회복이 여전히 더딘 가운데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과 함께 미국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 인상을 예고하면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점 등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합계 출산율이 35분기 만에 증가 전환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합계 출산율은 0.76명으로 지난해보다 0.05명 늘면서 같은 분기 기준 10년 만에 증가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30대 여성의 출산율이 늘어나면서 3분기 출생아 수는 지난해보다 8% 증가한 6만 1,288명으로 2007년 이후 최대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공운수노조가 다음 달 5일과 6일 공동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긴급 주요 기관장 상황점검 회의를 열고 공공운수노조가 경제와 일상생활을 볼모로 예고한 공동파업은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도 정당화될 수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파업과 집회 계획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며 파업이 발생하더라도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즉각적인 비상대책을 강구하고 실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북이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9도,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1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